자, 이재명이 내 지지율 하락은 원수처럼 패싸움하는 정청래 탓. 뭐 물론 얘기했죠. 이재명의 코멘트 그대로가 아닙니다.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일단 제가 정치부 영날보 정치부에 있을 때 이 최장기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한 10년 이상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기록이 갱신이 됐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 질문도 하고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간담회도 하고 많이 참석을 하고 브리핑도 참석을 하고 다 해봤지만은 오늘 희한한 브리핑 이거 처음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유럽 쫙 돌다가 왔죠. 유럽 출장 성과를 설명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럽 갔다 와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뭐 트럼프를 만나서 어쩌고 전부 다 하는데 딱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트럼프하고 뭐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군함 열척을 뭐 해줄 수가 있느냐 어쩌고 쫙 하는데 이 국빈 방문도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진짜 가서 예우받으러 가는 겁니다. 무슨 뭐 회담에서 성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자회의, G7 다자회의. 거기서 무슨 성과입니까? 거기서 뭐 공동 세션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유일하게 지금 자랑하는 게 트럼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적극 대화를 나눴다는데, 뭐 군함 열척 이런 게 실행이 담보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홍보하려고 자자찬을 하려고 브리핑 장소를 오늘 뭐 90분 동안 했다던가요. 참 전파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자찬하는 거 다 알죠, 기자들이. 아니, 같이 따라갔다 온 기자들도 있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 트럼프 만찬장 하는 데서 막 한담하는 데서 뭐 마크롱이 주최자니까 마크롱이 뭐 자리 배치를 하면서 옆자리에 앉혀줬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이 없고 국내 정치 현안을 막 물은 겁니다. 당연하죠, 기자라면은. 자자찬하는 거, 국빈 방문 가가지고 무슨 융숭한 대접을 받아온 게 그게 기사입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기자들 관심은 국내 정치 이슈에 다 쏠렸고 특히 성관이 사태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정청래가 공항에서 패싱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청와대 기자들 정말 기자 정신 없다고 제가 질타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자기가 자아자찬을 하려고 외교 갔다 온 거 자아자찬을 하려고 했는데 판을 벌였는데 기자들은 국내 정치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물어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 국빈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융숭하게 대접받았다. 이게 국민이 알고 싶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야죠.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개헌 타령으로 돌아갑니다. 개헌 타령. 원포인트 개헌. 그 전에 총선할 때도 개헌을 한다 어쩌고 해서 무슨 전문에 뭐를 놓고 이런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가려고 개헌 이야기를 꺼냅니다. 개헌이란 것은 원포인트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막 들어오면서 개헌을 한번 하는 게 쉽습니까? 이 국회를 해서 3분의 2를 통과를 해야 하고 그 통과를 하고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 명분은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는다. 그때 헌재가 그렇게 인정을 해줘버렸죠. 그러니까는 헌법을 고쳐가지고 선관위도 무슨 감사를 받도록 그거 하자고 지금 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만약에 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먼저 해야죠. 조사를 거치고 나서 이게 개헌을 해야 되는 건지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이 선관위를 아예 없애버릴 건지 조사를 거쳐야 되죠. 그 조사가 뭡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특검 안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합동수사본부, 검찰하고 경찰 거기다 맡겨놨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수사의 핵심 대상이 누가 되냐 하면은 선관위원장이 아닙니다. 선관위원장은 그냥 비상근직이고 그냥 뭐 자기 그 부인하고 그 국가 나라 돈으로 막 그 외국 다니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 처벌받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비리고 선거관리 부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까지 이야기하는 그 책임은 사무총장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한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9명 중에서 상임은 1명이죠. 그 사람이 바로 위철한 이재명의 사시동기,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직했던 사람, 윤리심판원장. 그 사람을 이재명이 앉혀놓은 겁니다. 그 사람을 앉혀놓았으니 만약에 특검을 해서 다 뒤지고 하면은 그 위철한이 위험해지죠. 이미 고발도 됐습니다. 자체 그 조사단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위철한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이고 탈탈 털리게 되면은 이재명도 위험해지는 거죠. 상처를, 크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기 특검, 공소취소 특검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지 특검을 안 하고 그냥 이 합수본으로 대충 뭉개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뭔가 조사를 하고 확실한 진상조사를 해야지 대책이 나오고 어떻게 뭐를 바꿀 적가 나오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헌 타령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헌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국정의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재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지지율 떨어지고 물가 치솟고 고환율 상당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거 한번 물타기 해보자고 개헌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짐작이 충분하죠. 어쨌든 이재명이 이야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본인 자기 보호 그런 복선이 다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도 그런 것이죠. 일단 물타기 하려는 것, 국민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지금 최고로 어려운 상황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40%대로 떨어지고 30%, 2030에서는 30%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버렸죠. 국민의힘이 지지율에 앞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선관위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질문 중에 제가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폭락하는데, 아니, 이재명, 오랫동안 유럽, 열흘 넘게 갔을 겁니다. 갔다 오는 사이에 지지율이 막 폭락을 하는데, 그거는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저도 분석을 하고, 모든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가장 큰 이재명 지지율 하락은 일단 투표, 부실 관리, 2030들이 들끓고 있고 잠실에서 여전히 오늘도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특검이 아니고 마치 유야무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합수본을 띄웠고 이 문제가 첫 번째 가장 최근 걸로는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는 공소취소 역풍이죠. 공소취소 하려다가 민심이 안 좋으니까는 선거 전에 선거 후로 밀어놨다가 선거 후에 또 하겠다는 지금 언제라도 하려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죠. 잘못됐으면은 고쳐야 된다. 공소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무회의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검찰도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서울에 지금 집값 때문에 난린데 전세단, 월세단까지 막 난린데 자기가 잘해서 구두 개입을해서 이 집값을 눌렀다. 그래서 그게 선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니까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했냐? 당신 지지율 왜 떨어지느냐?
이제 기자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재명이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선거일. 자, 자기가 뭐 이런 거 뭐 공소시효 이런 건 전혀 말도 안 하고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청래 책임론을 그때 이야기했죠. 정청래가 잘못해서 선거를 망쳐서 내가 정원호 서울에다가 막 꽂고 막 했는데 그거 제대로 정청래가 못해서 그래서 선거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방선거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를 나눠 본다면은 이거 참 저는 변한 게 없고 국정은 변한 게 없다. 아니, 당신 지지율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는데 그 선거 기점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나는 그 시점에 나는 그대로 국정 운영 그대로 해왔어. 떨어질 이유가 없어. 국정은 또 하나도 안 변해서 그대로 해왔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다. 우리는 막 정부는 성과를 내고 있어. 그런데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여러분의 다툼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싸우냐? 그 좌파 안에서 정청래하고 김민석하고 친 이재명하고 친 정청래 뒤에는 친문 세력이 있고 그거 왜 싸우냐? 좌파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좌파끼리 싸워서 화가 나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완전히 정청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김민석은 자기 편이니까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라. 지금 원수 싸우듯이 하고 있다. 좌파 안에서 자기가 친명의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싸움 붙였지 않습니까? 저번에 기자회견할 때 이 정청래에 대해서는 선거 책임론을 막 이야기하고 김민석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로 훌륭한 내각을 1년 동안 이끌었어. 이제 다른 역할 맡기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야. 다른 역할에 당에 투입한다. 자기가 싸움 붙였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보는 데서. 그래 놓고는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라. 패싸움 하듯이 하면 안 된다.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느냐.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고 그러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부채질을 해놓고는 이 좌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것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누구나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투표, 부실관리, 참정권 문제, 공소취소 역풍, 무슨 고물가, 부동산 대란 이런 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처음에 유럽 갈 때 정청래를 패싱했죠. 근데 패싱을 했는지 패싱 당했는지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장면이 일어났을 때 이거 정청래가 안 간다고 한 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전날 이재명이 출국하는 전날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책임론을 하고 김민석을 띄우니까는 완전히 정청래가 화난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그 다음날 공항 안 갔을 수도 있다. 안 간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럼 당에서 전부 다 나오지 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재명 말하는 거를 보면은, 오늘 이 기자들 질문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배웅할 때 패싱 논란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패싱을 하고,
어제 들어올 때는 불렀죠. 불렀는데 정청래가 완전히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사진이 오늘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어제 이제 유럽에서 오는데 이재명이 탁 내려서 저 뒤에 동그라미 쳐놓은 저쪽은 김민석이죠. 김민석은 한 70도 정도 이렇게 머리를 굽혔는데 정청래가 90도로 굽혀버립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경쟁 관계죠. 당권 놓고. 김민석이 저거 뭐지? 졌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 뭐야? 이거 나 조롱하는 거야? 그런 표정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한테 말 한마디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그때 이제 갈 때는 패싱하고 올 때는 또 불렀느냐? 기자들 이 질문은 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출국장에 처음에 갈 때 당 지도부가 나오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얼버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갈 때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 참석을 안 하는 또는 못하는,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참석을 못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안 하는 거는 자기가 안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먼저 안 간다고 했는지 오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또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원래 저런 분위기가 싫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번질나게 외국 가고 오고 할 때는 그때 전부 다 도요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저 도요를 한번 하려면은 저 성남공항 저도 저쪽 통해서 저 출장을 한 수십 차례 다녔는데 청와대 출입할 때 저 강요들이나 이 사람들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저렇게 악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헬기 타고 떠나버립니다. 헬기 타고 청와대로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성남에서 또 시내 들어오는데 시간 걸리고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내내 본인은 했습니다. 해놓고는 이거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나 원래 그거 싫어해. 그거 싫어해서 오지 뭐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렇게 정청래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할까요?